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파이널 리뷰 시간이고요. 현금 흐름 분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꽤 많이 나오는 그런 과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현금주의와 발생주의. 먼저 우리는 회계적으로 발생주의에 따라서 장부를 작성하죠. 그런데 우리가 현금 흐름 분석을 할 때는 현금주의를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현금주의를 생각할 때 어떤 식으로 좀 생각을 해야 되냐면 발생주의에서 현금주의로 고치는 그 과정에 대해서 좀 잘 알고 계셔야지만 문제들을 잘 풀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현금주의는 현금을 수취했을 때 수익, 그 다음에 현금을 지급했을 때 비용으로 인식하는 방법인데, 우리가 수익 비용은 발생주의에 따라서 인식을 하지만 실제로 현금의 유입과 유출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우리가 현금주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다라는 관점에서 좀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발생주의, 현금주의 이거 비교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개념이니까 생략하고 좀 넘어가고요. 우리가 현금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공부를 하자면, 현금은 통화, 돈이죠. 코인입니다. 코인. 그 다음에 통화를 대용할 수 있는 증권. 그러니까 돈처럼 쓰일 수 있는 증권이라는 거예요. 통화 대용 증권. 그 다음에 은행에 예금한 요금을 예금. 그 다음에 현금성 자산. 현금성 자산은 현금은 아닌데 현금처럼 쓰일 수 있는, 즉 유동성이 좀 좋은 그런 증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금성 자산. 만기가 한 3개월 이내. 그래서 우리가 현금성 자산의 예를 요 밑에서 한번 살펴보기로 하죠.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채권, 그 다음에 취득 당시 상환일까지 기간이 3개월 이내인 상환우선주. 여기서 상환우선주라는 것은요, 증권이긴 증권인데, 그리고 주식이긴 주식인데 상환을 할 수 있는 주식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상환을 할 수 있는데 배당을 주는 주식, 배당을 먼저 주는 주식, 배당을 보통주에 앞서서 배당을 주는 주식, 상환 우선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환매 조건부 채권. 자, 여기서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면 다 3개월입니다. 3개월 이내라는 거죠. 3개월 이내. 근데 여기서 3개월 이내는 조심해야 될 게 회계연도 연말, 그러니까 12월 31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어떤 금융자산이 아니라 취득을 했을 때, 그때 기준으로 3개월 이내입니다. 그래서 그거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현금의 조건은 두 가지 있는데 읽어보시면 됩니다.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한 금융상품, 그 다음에 이자율 변동에 따라서 가치 변동이 작은 금융상품. 이자율에 따라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화폐의 가치가 심하게 변동한다면 그거는 현금의 조건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치의 변동이 굉장히 작은, 그게 현금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금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가지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순운전자분은 우리가 재무분석에서도 배웠죠. 유동자산에서 유동부채를 뺀 겁니다. 자, 순운전자분은 영업활동에 추가적으로 사용하거나 단기 차입금 상환에 이용할 수 있는 자금의 성격이라서 굉장히 단기 자산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유동자산 중에서 재고자산과 매출채권은 환금성이 좀 떨어지니까 순운전자의 크기를 우리가 볼 때, 그리고 그 순운전자분을 통해서 지급 능력을 평가를 할 때는 좀 주의를 해야 된다는 점. 그 다음에 재고자산이나 매출채권이 상대적으로 많은 경우에는 순운전자분이 크게 나타나는데 실질적으로 내가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을 볼 때는 이게 떨어질 수 있다. 단기 지급 능력은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세 번째 이 문장을 연결시켜서 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총재무적 자원 관점에서는요, 현금과 순운전자분뿐만 아니라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자산과 부채를 얘기하는 건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배워야 될 현금으로 분석의 현금은 바로 얘를 의미할 겁니다. 앞에 있는 양가로 3분에 있는 현금을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기본적인 개념 받고, 그 다음에 요것도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뭐냐면 비현금 손익거래입니다. 비현금 손익거래라는 것은요, 수익이나 비용이 발생하였으나 현금의 변동이 없는 거래입니다.
그러니까 회계적으로 수익과 비용으로 우리가 인식을 했는데 근데 현금의 유출입은 없는 그런 거래가 비현금 손익거래고요. 가장 대표적인 예로 감가상각입니다. 감가상각을 할 때는 우리가 비용 처리를 하죠. 하지만 현금은 유출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무형자산 상각도 마찬가지고 퇴직급여에 대한 계상, 그러니까 나중에 미래에 퇴직급을 줄 건데 미리 비용 처리를 해놓고 충당금을 쌓은 형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현금이 유출되거나 유입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장부상에 기록을 하는 거죠. 수익 비용으로. 발생주의 때문에 발생하는 그런 효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현금 손익거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비현금 교환거래. 이 뒤에는 여러분들이 일부를 잘 공부했으면 이해가 되는 그런 부분이니까 생략을 할게요. 비현금 교환거래는 현금의 변동도 없고 손익의 변동도 없는 거래입니다. 그러니까 위에는 손익이 나타나요. 비용, 그 다음에 수익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데 현금의 변동이 없는 것이고, 여기는 수익도 안 나타나고 비용도 안 나타나고 현금의 유출이 또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계정대체입니다. 계정대체. 그리고 여기 현물출자로 인해서 유형자산의 취득, 이거는 현물출자로 유형자산의 취득은 분계 어떻게 끝냐면 자본 또는 자본잉여금 해가지고 원래는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 여기에 현금이 들어오죠. 근데 현금 대신에 유형자산 얼마 그러면은 수익 비용 없고 그 다음에 현금의 유출입도 없는 그런 거래죠. 그래서 이런 분계가 나타나게 되면은 우리가 비현금 교환 거래로 분류하면 된다. 뒤에도 다 똑같은 얘기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분계만 잘 끊을 수 있으면 유형자산의 연불구입 분계, 주식배당 분계, 전환사채 전환 분계 이런 것들만 잘 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현금 손익거래, 비현금 손익거래, 비현금 교환거래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는 회계 시간이 아니고 파이널 리뷰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일일이 우리가 분계를 다 끊을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한번 볼까요? 자, 결산 기간 말에 장기 차입금 중에서 향후 1년 이내에 상환할 금액을 유동성 장기 부채로 대체하더라도 기업의 현금과 순은전자본에는 변화가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현금에는 변화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분계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장기 차입금이 없어지면서 단기로 바뀌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게. 그러니까 계정대체입니다. 계정대체. 장기 부채가 단기 부채로 바뀌는 그러한 계정대체 분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때는 현금에는 변화가 없죠. 오케이, 여기까지는 맞는데 순운전자본의 정의가 뭐였습니까? 유동자산 빼기 유동부채였습니다. 근데 장기 부채는 순운전자본과 연관이 없죠. 그런데 단기 부채가 증가했습니다. 그러면 순운전자본을 감소시키죠. 그래서 1번이 틀렸습니다. 1번이 틀렸고 2, 3, 4, 5번이 왜 맞는지 볼게요. 순운전자본은 유동자산에서 유동부채를 차감한 개념으로 재고자산이나 매출채권이 상대적으로 많은 경우에 순운전자본이 크게 나타나지만 실제적으로는 단기 지급 능력이 떨어질 수 있다. 앞에서 우리가 봤던 그런 문장이고요. 전환사채의 전환거래는 비현금 교환거래다. 비현금 교환거래, 전환사채의 전환사채가 없어지면서, 전환사채를 우리가 컨버터블 본드 10이라고 하죠. 전환사채가 없어지면서 뭐가? 주식, 여기 있는 자본을 발행하죠. 자기 자본을 발행하죠. 수익 비용 없고 현금의 유출이 없는 그런 비현금 교환 거래입니다. 비현금 교환 거래. 그 다음에 외상 매출금으로 현금을 회수한 경우에 순운전자본의 변동을 초래하지 않죠. 왜냐하면 외상 매출금 자체가 유동자산이고 현금도 유동자산이니까 요거 하게 되면은 현금이 들어오면서 매출채권 Accounts Receivable AR이라고 쓸게요. Accounts Receivable 매출채권이 감소하는 거니까 얘도 유동자산, 얘도 유동자산의 증감이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된 거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순운전자본의 변동을 초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은 비현금 손익거래죠. 둘 다 비현금 거래인데 하나는 교환거래, 하나는 손익거래. 이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해설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현금 흐름표의 목적과 유용성 보시면
현금 흐름표는요, 미래의 현금 흐름 창출 능력에 관한 평가 정보. 그러니까 미래의 현금 흐름을 창출하기 위해서 창출을 얼마나 할 건지 우리가 현재의 현금 흐름표를 보고 유추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그러니까 예측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한번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죠. 정확하게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대략적으로 볼 수 있다는 내용으로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2번. 배당금 지급 능력. 돈이 있어야지 배당금을 줄 거 아니에요. 돈이 있어야지 부채를 상환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돈이 없으면 외부 자금을 조달을 해야겠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당기순이익과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과의 차이. 우리가 보통 현금 흐름표가 OCF, 영업활동 현금 흐름, ICF,